다 줬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근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주세요. 사람이요, 처음엔 다들 좋게 보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면 괜히 더 믿고 싶어지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싶어지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는 거죠. 나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눈빛이 참 선해 보였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겠다. 그 생각 하나로 내가 가진 걸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죠. 시간도 내주고 돈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주면요, 이상하게 계산을 안 하게 됩니다.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손해봤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면 좋겠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어요. 형, 이것 좀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누나, 이번 한 번만 좀. 그 한 번만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사람이요,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선을 긋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처음엔 분명히 여기까지만 해야지 했던 게 어느 순간 그 선이 흐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가 내 거고 어디까지가 그 사람 몫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너무 다 퍼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좀 이상한데? 근데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정해놨거든요. 사람은 한 번 마음을 정하면요, 그걸 뒤집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봐도 이유를 만들어주게 돼요. 원래 저런 상황이라 그래.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계속 덮어줍니다. 근데 그 덮어주는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를 덮어버립니다. 숨이 막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참고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 부탁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큰 부탁이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아닌데?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알겠어, 해볼게. 참 이상하죠?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입은 또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절을 못하는 습관, 참는 게 당연해진 습관. 그날 이후로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고맙다는 말도 점점 사라졌어요. 근데도 나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근데요,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만 보고 나머지는 애써 외면했던 거죠.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딱 끊긴 날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것들, 같이 나눴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순간에 의미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다 준 게 문제였구나. 사람은요, 다 주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그때 돌아섭니다. 참 씁쓸하죠?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필요였던 겁니다.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그래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에게 나처럼 다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그걸 구분 못하면요, 결국 나중에 남는 건 후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더 억울한 게 아니라 더 허무한 겁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거니까요. 근데요, 그게 더 아픕니다. 틀렸다는 건 고칠 수 있는데 사람을 잘못 본 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은 의심하고 조금은 거리를 둡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사람 좋아하는 마음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압니다.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가끔은 남겨두는 게 더 오래가는 관계라는 걸,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운 게 어디냐 싶습니다. 다만 하나, 이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주고만 있는 당신, 그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시끄럽게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툭 끊긴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차라리 한번 크게 부딪히고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건요, 끝났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라서 마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연락을 몇 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 그렇게 보냈죠.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근데 답은 끝까지 없었습니다. 읽지도 않는 건지 읽고도 무시하는 건지 그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사람을 더 미치게 합니다. 확실하게 끊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상태에서 혼자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혼자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필요 없어진 거구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픔의 종류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당황이었고 그 다음은 의문이었고 이제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 생각이 들면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고맙다고 했던 말들, 힘들다고 털어놓던 밤들. 그게 전부 진심이 아니라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인정이 안 됩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 생각으로 버팁니다. 근데요, 행동이 답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연락이 없는 것, 설명이 없는 것, 사라진 것. 그게 전부 답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답을 끝까지 틀렸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야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던 순간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항상 타이밍이 비슷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땐 그게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걸 좋게 해석해준 거고요. 사람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놓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골라서 봤고 불편한 느낌은 전부 무시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내가 예민한가 보네. 그렇게 넘겼던 순간들이 전부 신호였던 겁니다. 근데 그 신호를 내가 다 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믿고 싶었으니까요. 믿는다는 건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면 그건 신뢰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요. 어느 날은요,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나를 뭐로 본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소리 내서 말했어요. 그만큼 쌓인 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화가 그 사람한테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한테 더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 왜 선을 못 그었냐? 그 질문들이 계속 나를 찔렀습니다. 사람이요, 남한테 당한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때 더 오래 아픕니다. 나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이상한 순간이 있었는데도, 분명히 멈출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가버린 건 결국 나니까요. 그래서 더 쓰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도 지우고 사진도 지우고 남아있던 흔적들을 하나씩 없앴습니다. 근데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손은 지우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떠올립니다. 지웠던 사진 속 장면이 더 선명하게 생각나고 삭제한 대화 내용이 더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없애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만두었습니다.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말자. 그냥 지나가게 두자. 그게 오히려 덜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덜 붙잡게 되는 겁니다. 같은 기억인데도 덜 생각하게 되고 덜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생각나지는 않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쯤 되면 또 하나가 남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면 되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누가 기대면 버텨주고 싶은 사람. 그게 내 성격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부터가 손해일까? 그 선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 말이 아니라 태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급하게 마음 주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고 내가 불편한 순간이 생기면 그걸 무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니까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또 예전처럼 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딱 하나 떠올립니다. 그날 밤 아무 연락도 없이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 그 기억 하나가 나를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요, 아픈 기억 하나만 있어도 같은 실수를 조금은 덜 하게 됩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조금은 덜 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이상하게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예전처럼 가슴을 치지는 않아요? 대신 다른 게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그랬을까? 시선 이상대에서 나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방식의 문제였다는 걸. 나는 늘 주는 쪽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고 누가 기대면 끝까지 버텨줬습니다.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쌓이면 결국 편한 사람이 됩니다.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기 좋은 사람. 그 차이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해주는 걸 보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문제는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똑같이 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기도 전에 이미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게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주고받았던 대화를
문득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형밖에 없어요? 누나만 믿어요? 그 말들 그때는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따라붙었습니다. 부탁 요청 필요? 그게 항상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앞에 있는 말만 들었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말에 취해서 그 뒤에 오는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사람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결국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야기 속에 살게 됩니다. 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 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계속 주는 사람을 절대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굳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내 행동은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이 사라지면 그때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더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더 차가워집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내 가치를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을 안 그으면요, 상대는 그 선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다 열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누가 부탁을 하면 예전처럼 바로 그래라고 하지 않고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건지 그 차이를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미 해줄게라고 했을 타이밍인데 그걸 참고 있는 게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요,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나를 지켰구나. 그 느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볼 때 속도를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면 이미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둡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을 봅니다. 그게 쌓여야 믿음이 생기도록요. 그게 늦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빨리 가까워진 관계는 빨리 무너집니다. 나는 그걸 이미 겪었으니까요. 가끔은 예전에 내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사람을 좋아하던 그 시절. 그때는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어땠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믿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나를 버리면서까지 믿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나는 그걸 너무 크게 무너져 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주고 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말투, 태도,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지 그 사소한 것들이 다 답입니다. 예전에는 그걸 다 지나쳤습니다. 큰 것만 보려고 했고 좋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합니다. 작은 걸 보고 불편한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면 결국 큰 그림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마지막이 나였습니다. 남이 먼저였고 나는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나는 그걸 한 번 무너지고 나서야 배운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괜히 더 해주고 싶고, 괜히 더 참고 싶고. 근데 그때마다 한 번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거 나를 위한 선택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사람은 어렵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아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 그걸 남에게 맡기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괜찮은지, 내가 불편한지,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요,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다가오고 여전히 관계는 생깁니다. 다만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내가 그 관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마음을 열었을 타이밍에 이제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참 어색했습니다. 괜히 차갑게 보일까봐, 괜히 정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몇 번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뻔했습니다. 아, 그냥 해줄까?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딱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날, 그 기억이 나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거르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 이미 드러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부드럽고 예전에 그 사람처럼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티 안 나게 속으로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부탁을 했을 때였습니다. 크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약간 조여왔습니다. 괜히 미안한 느낌,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건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 그래요? 그 말투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식어 있었고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예전에는 이걸 놓쳤습니다.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힌트는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줄고 예전 같은 태도도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냥 아,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다 주고 나서 떠난 사람과 초반에 걸러진 사람. 남는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초반에 불편한 게 나중에 나를 편하게 만든다는 걸. 그걸 예전에는 반대로 했던 겁니다. 초반에 편하려고 다 맞춰주고 나중에 크게 무너지는 방식. 이제는 그걸 바꾼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지금 선을 지키는 쪽으로. 그게 결국 나를 덜 다치게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선을 그어도 그걸 존중해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선 안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편합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고 괜히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나는 그걸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전까지는 참고 버티는 게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편안함이 있어야 그게 관계였습니다. 불편함 위에 쌓은 건 언젠가 무너집니다. 나는 이미 한 번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느껴지면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반복되면 거리를 둡니다. 예전처럼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사람을 끊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이 있어서 더 그렇고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유지할 관계는 없다는 것. 그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누굴 붙잡을지 어디까지 갈지 그걸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그게 예전과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선을 그었더라면, 조금 더 일찍 봤더라면, 그럼 결과가 달라졌을까? 근데요,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였고 그때 나는 그걸 못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후회는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건 그때의 나였고 지금의 나는 다르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 그게 나중을 바꿉니다. 사람은요, 한번 아프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도 적어도 같은 데서 두 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가까워도 괜찮고 조금 덜 주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덜 아프니까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알게 됐습니다. 관계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면 의미 없고 몇 명 안 돼도 나를 편하게 해주면 그게 충분합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가끔 생각은 납니다. 근데 그게 아프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기억처럼 스쳐갑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싶습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이상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리입니다. 사람은요, 잊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놓아서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처음에는 여전히 좋았던 순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같이 보냈던 시간, 고맙다고 했던 말들.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상하게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마지막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 말 없이 끊긴 연락, 돌아오지 않았던 답장, 혼자 남았던 그 밤. 그 장면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좋았던 건 내가 붙잡고 있던 기억이고 끝은 그 사람이 보여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개를 따로 봅니다. 좋았던 시간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섞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덜 흔들립니다. 예전에는요, 좋았던 기억 때문에 끝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생각 하나로 계속 붙잡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끝이 그 사람의 방향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미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근데요, 그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든 결과는 하나였으니까요. 나를 남겨두고 떠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질문을 멈췄습니다.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묻히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나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해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나는 그걸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선택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틀린 선택이 아니라 그때 나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조금은 단단해졌고, 조금은 조심해졌고, 조금은 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무너진다, 그 말 맞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뭘 배우느냐에 따라 다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무너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약한지 압니다. 어디서 흔들리는지도 알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도 조금은 압니다. 그게 다음을 바꿉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도 예전처럼 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다만 천천히 줍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나도 그만큼만. 그게 균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나는 그걸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균형을 봅니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도 주고 있는지, 내가 맞추는 만큼 상대도 맞추고 있는지, 그게 맞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살면 편하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주고 다 믿고. 근데 그건 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나는 그 끝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지금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더 오래 가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 좋아하는 마음,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때는 한번 멈춰야 합니다. 조금만 덜 주고,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람은요, 크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굴 만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잃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붙잡았고, 그래서 더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나를 잃는 게 더 무섭다는 걸. 그래서 그 선택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대신 나를 지키는 쪽으로. 그게 결국 나를 살렸습니다. 다 주고 살았던 시간,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